자, 여러분, 일단 김 빠지는 소리부터 하고 시작할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뺏으면 어떡하지? 혹은 챗GPT로 돈 버는 법 없나? 이런 고민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번지수 한참 잘못 찾으셨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미국이랑 중국이 벌이고 있는 이 미친 짓거리는요, 고작 여러분의 월급 봉투나 과제 대행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인류라는 종의 운영 체제를 누가 독점하느냐를 두고 벌이는 단 한 번뿐인 단판 승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놈들이 모인 실리콘밸리 천재들이 왜 뜬금없이 원자력 발전소를 사들이고 있을까요? 중국은 왜 청년 실업률이 치솟는 와중에 칩 하나 구하려고 암시장에 수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만간 이 세상은 AI를 가진 국가와 그 AI에게 지배당하는 국가, 딱 두 부류로 나뉠 거거든요. 중간은 없습니다. 낙오되면 그냥 디지털 식민지가 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세상의 불편한 진실을 끝까지 파고드는 개미의 독학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던 그 지루한 반도체 뉴스, 미중 무역 전쟁 같은 딱딱한 껍데기는 다 버릴 겁니다. 대신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지독하고도 흥미진진한 권력의 민낯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씹어 드시면요, 앞으로 10년 동안 세상이 어떤 미친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는 대체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멘탈 꽉 잡으세요. 이제 진짜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먼저 이 전쟁의 총알부터 구경해 볼까요? 여러분, 손바닥만 한 실리콘 조각 하나가 6천만 원이 넘는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바로 엔비디아의 H앱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칩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에요. 21세기의 황금이자 석유, 그리고 핵연료입니다.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이 칩을 사들이는 규모를 보면 기가 찹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올해 말까지 이 칩을 60만 개나 확보하겠다고 선언했어요. 계산기 두드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웬만한 중소국가 1년 예산을 그냥 칩 사는데 때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요, 이 기업들이 단순히 돈이 많아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보다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더 무서운 무기를 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옛날에는 펜타곤이 전쟁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오픈 AI의 서버실이 전 세계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미국의 특징은 아주 명확해요. 정부가 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미쳐 날뛰면서 혁신이라는 이름의 괴물을 만들어내면 정부가 뒤늦게 그 위에 올라타는 구조죠. 두뇌는 오픈 AI나 구글이 담당하고 그 두뇌가 살 집인 거대 서버 창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놈들에게 비싼 값에 무기를 팔아치우는 진짜 최종 보스 젠슨 황이 버티고 있죠. 이 구도가 얼마나 단단한지 중국은 이걸 보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본주의라는 이름의 거대한 AI 용광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편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지금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틱톡으로 전 세계 애들 정신을 쏙 빼놓긴 했는데 정작 그 틱톡을 돌릴 뇌가 미국 손에 쥐어져 있거든요. 중국의 전략은 미국이랑 완전히 딴판입니다. 거긴 자유 같은 거 없어요. 그냥 국가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인공지능 프로젝트입니다.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요, 겉으로는 민간 기업 같지만 사실상 국가 지휘 아래 움직이는 돌격대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이 가진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14억 명의 데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중국에서 밥 먹고 지하철 타고 얼굴 인식으로 결제할 때마다 그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국가 AI의 영양분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요, 인권요, 중국 입장에서는 AI라는 신을 만들기 위한 사소한 희생일 뿐입니다. 미국이 천재 몇 명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승부한다면 중국은 14억 명의 일거수일투족을 강제로 압축해서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어벤져스 같은 영웅주의고 한쪽은 개미떼처럼 몰려가는 물량 공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싸움에서 중국이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발견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뇌를 만들고 싶어도 그 뇌를 돌릴 근육인 칩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걸요. 미국이 이 지점을 정확히 노리고 중국의 목줄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그냥 장사를 방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중국의 미래지능을 거세해버리겠다는 아주 잔인한 작전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머리는 좋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중국, 그리고 몸도 좋고 머리도 좋은데 돈밖에 모르는 미국. 과연 이 싸움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단 한 방으로 판을 뒤엎으려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대체 무슨 꿍꿍이일까요? 자, 그럼 이제 미국의 무기고 안쪽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볼까요? 사실 미국 AI의 힘은 펜타곤이나 백악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낡은 사무실에서 피자를 먹으며 밤을 새우던 괴짜들, 그리고 그 괴짜들에게 수조 원을 베팅하는 실리콘밸리의 자본가들에게서 나오죠. 지금 미국의 대우를 보면 마치 마블 영화의 어벤져스 같아요. 그런데
서로 사이가 좋은 어벤져스가 아니라 서로 자기가 주인공 하겠다고 멱살잡이하는 아주 살벌한 어벤져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픈 AI랑 구글이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이들은 AI의 두뇌를 만드는 설계자들입니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구글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 코드 레드라고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은퇴했던 창업자들까지 불러들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십 년 동안 검색 시장을 씹어먹던 구글이 하루아침에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될 판이었거든요. 샘 알트먼이라는 젊은 CEO가 이끄는 오픈 AI는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인류의 지능을 통째로 갈아치우려는 야심가들의 집단이죠. 이들이 만드는 모델 하나하나가 중국 입장에서는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정밀 타격 미사일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 머리를 굴릴 몸뚱이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얘네는 쉽게 말해서 거대한 디지털 냉장고를 만드는 주인들이에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괴물이거든요. 이 괴물이 살 수 있는 집, 즉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땅도 있어야 하고 전기도 끌어와야 하고 무엇보다 돈이 썩어 넘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수십조 원을 쏟아부은 이유가 뭘까요? 착해서일까요? 아니죠. 자기네 집인 애저라는 서버를 쓰게 하려고 일종의 가두리 양식을 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은 이겁니다. 천재들이 머리를 짜내면 자본가들이 그 머리를 돌릴 공장을 짓고 정부는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는 구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천재와 자본가들이 공통적으로 무릎을 꿇고 비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진짜 최종 보스, 엔비디아의 젠슨 황입니다. 요즘 이 아저씨 사진 보면 항상 똑같은 검은색 가죽 재킷 입고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패션 고집이 아니라 내가 이 구역의 주인이다라는 일종의 유니폼 같은 겁니다. 지금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은 모든 국가와 기업은 엔비디아의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제발 우리한테 칩 좀 팔아달라고 줄을 서요. 칩 하나에 6천만 원이 넘는데도 없어서 못 팝니다. 젠슨 황은 지금 총알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전쟁터의 지형 자체를 팔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없으면 구글이고 마이크로소프트고 뭐고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젠슨 황이 웃으면서 현금 들고 오세요라고 말할 때마다 미국의 패권은 더 단단해집니다. 웃긴 건 중국도 이 칩이 너무 갖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는 거예요. 암시장에서 정가의 3배, 4배를 주고서라도 빼돌리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구조를 이용해서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칩을 안 파는 게 아니라 칩을 만드는 장비, 칩을 설계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싹 다 막아버렸어요. 이건 마치 상대방한테 수학 문제를 풀라고 하면서 연필이랑 종이를 다 뺏어버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국은 말합니다. 자유롭게 경쟁하자. 대신 우리가 만든 도구는 쓰지 마. 이게 지금 미국의 아주 세련된 양아치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국이 누굽니까? 짝퉁의 왕국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데이터의 제국이 된 나라잖아요. 미국이 연필을 뺏었다고 해서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천만에요. 중국은 지금 자기네 집 앞마당에 있는 14억 명의 노예, 아니 14억 명의 데이터 생성기들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질 높은 소수의 천재로 승부한다면 중국은 압도적인 물량의 데이터로 밀어붙이겠다는 계산이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략인지 아세요? 인공지능은 결국 많이 먹어본 놈이 잘 알거든요. 중국의 인공지능이 14억 명의 얼굴과 목소리와 결제 내역을 매일매일 밥 먹듯이 삼키고 있다면 과연 그 결과물은 어떨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의 만리장성 안쪽으로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거기는 미국과는 전혀 다른 기괴하고도 강력한 룰이 지배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미국의 봉쇄를 뚫고 자체적인 AI 근육을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름 돋는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지 그 은밀한 뒷이야기를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 이제 시선을 돌려서 만리장성 안쪽 중국의 상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미국이 실리콘밸리라는 화려한 무대 위에서 어벤져스 놀이를 하고 있을 때 중국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거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축제 같은 건 없어요. 그냥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변기창으로 변해버렸거든요. 중국의 AI 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인권은 모르겠고 일단 데이터로 때려 박는다. 여러분, 중국에서 길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농담이 아니라 거긴 여러분의 콧구멍 크기까지 AI가 다 알고 있습니다. 텐진이나 심천 같은 대도시 거리에 깔린 감시 카메라가 수억 대예요. 이게 단순히 범죄자 잡으려고 깔아둔 걸까요? 아니죠. 그 카메라 하나하나가 인공지능의 눈입니다. 14억 인구가 밥 먹고 쇼핑하고 화내고 심지어는 무단 횡단하는 그 모든 순간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돼서 중국 국가 서버로 빨려 들어갑니다. 미국 구글이나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법이니 뭐니 하면서 눈치 보며 데이터를 모을 때 중국은 그냥 국가가 야다 내놔 한마디면 끝납니다. 이 압도적인 데이터의 양이 중국이 가진 유일한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무기예요.
중국의 AI 대표 선수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름만 들으면 중국의 구글이나 아마존 같죠. 하지만 실상을 까보면 얘네는 민간 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직속 AI 부서에 가깝습니다. 특히 바이두의 리에농 회장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챗GPT가 나오자마자 우리도 어니봇 있다면서 부랴부랴 발표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 세계의 비웃음만 샀죠. 왜냐고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중국 AI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바로 검열입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려면 모든 정보를 다 빨아들여야 하는데 중국 AI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 물어보면 갑자기 바보가 되거나 대답을 회피해야 합니다. 뇌의 일부분이 정치적인 이유로 마비되어 있는 셈이죠. 이게 중국 AI가 가진 가장 우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은 화웨이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두들겨 팼던 화웨이 기억하시죠? 칩도 못 사게 하고 안드로이드도 못 쓰게 해서 다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끈질긴 놈들이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단순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중국 AI의 근육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어요. 미국이 엔비디아 칩을 안 팔아주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게 하면서 어센드라는 자체 칩을 뽑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의 최신 칩에 비하면 성능은 떨어지죠. 헬스장으로 치면 미국은 최신식 머신에서 운동하는데 중국은 집마당에서 녹슨 아령 들고 운동하는 꼴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녹슨 아령을 14억 명이 동시에 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기술의 정교함으로 승부한다면 중국은 물량의 저력으로 승부합니다. 중국은 지금 알고리즘의 효율성 따위는 신경 안 써요. 전기료가 얼마가 들든 얼마나 많은 인력이 갈려나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국가가 밀어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중국 정부는 지금 전국에 거대한 연산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동수서산 프로젝트,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의 싼 전기로 처리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죠. 이게 성공하면 중국은 미국의 봉쇄를 뚫고 자신들만의 거대한 디지털 생태계를 완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에게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 제조 장비예요. 칩을 설계하는 건 어떻게든 흉내 나야겠는데 그 칩을 실제로 찍어내는 기계는 중국 기술로 도저히 안 되거든요.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노광 장비가 없으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그냥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미국은 이 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야, 네덜란드, 중국에 그 기계 팔지 마. 일본, 너네도 부품 대주지 마.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중국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머리는 어떻게든 굴려보겠는데 그 머리를 담을 그릇인 하드웨어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 그래서 중국은 지금 필사적입니다. 암시장에서 칩을 밀수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중국인 과학자들을 돈뭉치로 유혹해서 불러들이고 있죠. 이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밀리면 중국은 영원히 미국의 디지털 속국으로 남아야 한다는 공포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따로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동안 이 싸움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주머니를 채우는 놈이 있거든요. 아니, 놈이라기보다 거대한 세력이라고 해야겠네요. 바로 전쟁의 중재자이자 설계자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다시 한번 등장하는 엔비디아입니다. 얘네는 지금 미중 전쟁의 최대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반도체 삼국지는 어떤 결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싸움의 불꽃이 튀어서 우리나라는, 그리고 우리 개미들의 계좌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AI가 단순히 모니터 속의 글자가 아니라 실제 드론의 총구가 되고 미사일의 눈이 되는 순간 그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우리가 떠든 건 그래도 양반입니다. 칩이 비싸네, 데이터가 많네 하는 건 결국 돈과 경제의 영역이잖아요. 그런데 이 AI 전쟁의 끝판왕은 결국 어디로 향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살상무기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보면서 아유, 저건 그냥 공상과학이지 하던 시절은 이제 끝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하늘 위에는 인간의 명령 없이 스스로 타겟을 정하고 공격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AI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변화인지 감이 오시나요? 예전의 전쟁은 사람이 총을 쏘고 사람이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AI는요, 지치지도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아요. 인간 장군이 상황판 보면서 어디로 진격할까 고민하는 그 1분 동안 AI는 수백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을 사살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미국은 이걸 센서 투 슈터 루프라고 불러요. 적을 발견하고 쏘기까지의 시간을 0에 수렴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중국이 왜 그렇게 인공지능에 목을 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미국은 지금껏 압도적인 항공모함과 스텔스기로 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정면으로 붙어서는 도저히 이길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AI 기반의 물량 공세, 즉 군집 드론입니다. 수만 대의 저가형 드론에 인공지능을 박아서 메뚜기 떼처럼 날려보내면 아무리 비싼 미국의 이지스함이라도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미국이 창이라면 중국은 피할 수 없는 벌떼를 준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인권이니 윤리니 하는 말들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미국 국방부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도 AI 무기 만들고 싶지 않다 그런데 중국이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죠. 결국 양쪽 다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에 올라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비꼬아 볼까요? 이렇게 똑똑하고 살벌한 AI 무기를 돌리려면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바로 밥이에요. 인공지능의 밥은 뭡니까? 네, 바로 전기입니다. 여러분 챗GPT한테 질문 하나 던질 때마다 구글 검색보다 수십 배의 전력이 소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AI 전쟁은 사실상 거대한 에너지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 떴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기업이 국가의 기관 시설인 원전까지 직접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요? AI를 돌릴 전기가 부족해서 자기네 서비스가 멈출까봐 겁이 난 겁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소형 원자로를 직접 짓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기괴한 풍경이죠. 결국 이 전쟁의 승자는 가장 똑똑한 알고리즘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알고리즘을 24시간 돌릴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확보한 자가 될 겁니다. 미국은 셰일가스와 원자력으로 무장하고 있고 중국은 국가의 통제력을 동원해 에너지 그리드를 장악하고 있죠. 이제 이 싸움은 소프트웨어의 대결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누가 더 많은 전기를 먹어치우고 누가 더 많은 열을 식힐 수 있느냐는 아주 원초적인 물리법칙의 싸움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 어떠신가요?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전 세계의 자본과 에너지 그리고 지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 같은 개미들은 대체 뭘 보고 어디에 서야 할까요? 그냥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걸 구경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혼돈의 도가니 속에서 엄청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 긴 여정의 마지막 장으로 가보려 합니다. 미중 AI 패권 전쟁이 가져올 최종 결과, 그리고 그 결말 끝에 기다리고 있는 의외의 주인공은 누구일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대한민국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자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거대한 개싸움의 결론을 좀 내볼까요? 사실 여러분도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체 누가 이기는데?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이겁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압승이에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기술의 정점인 알고리즘도 미국이 만들고 그걸 돌릴 칩의 설계도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미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중국이 아무리 데이터를 쏟아붓고 녹슨 아령을 수억 번 들어 올린다고 해도 올림픽 금메달급 선수가 들고 있는 최첨단 장비를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쟁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무제한 체력전입니다. 중국의 무서운 점은 바로 그겁니다. 쟤네는 포기를 몰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훔치고 베끼고 사람을 갈아 넣어서라도 기어이 따라붙는 놈들이거든요. 미국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화려하게 앞서 나갈 때 중국은 국가 전체를 거대한 배터리로 만들어서라도 버틸 겁니다. 자, 그럼 이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개미들은 어디를 봐야 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 상황은 마치 조폭들 싸움 사이에 끼어있는 편의점 사장님 같은 꼴입니다. 미국 형님은 우리 편의점에 물건 대지 마라고 협박하고 중국 손님은 왜 물건 안 파냐고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딱 이겁니다. 칩을 만들어야 돈을 버는데 미국 눈치 보느라 중국의 장비를 못 드리고 중국 눈치 보느라 공장을 못 돌려요.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뻔한 말 대신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통찰은 이겁니다. 싸움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싸움터에 누가 보급 물자를 대고 있는지를 보세요. 미중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젠슨 황 같은 무기상들, 그리고 그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쥐고 있는 자들이에요. 앞으로는 단순히 똑똑한 AI 기업이 아니라 그 AI를 시원하게 식혀줄 냉각 기술을 가진 회사, 그 거대한 서버실에 전기를 꽂아줄 전력 설비 회사들이 진짜 주인공이 될 겁니다. 결국 이 인공지능이라는 괴물은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도구를 넘어서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산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챗GPT로 보고서를 쓰고 소라로 영상을 만드는 동안 강대국들은 그 뒤에서 인류의 뇌를 누가 먼저 선점할 것인가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예전에 고양이 사진이나 만들고 놀던 그 귀여운 기술은 어디 갔을까요? 네. 이제 그런 순수한 시절은 끝났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각국의 신형 핵무기이고 우리는 그 핵무기가 터지기 직전에 일촉즉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섭다고요? 아니요.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거대한 흐름을 남들보다 먼저 읽고 이 미친 전쟁터에서 누가 진짜 돈을 쓸어가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 다룬 이 복잡하고 지독한 AI 패권 전쟁의 속살 어떻게 보셨나요?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비정하고 훨씬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끝에는 항상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기 마련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죠. 다음에는 이 전쟁의 진짜 설계자 젠슨 황이 왜 전 세계의 돈을 싹쓸이할 수밖에 없는지 그 독점의 비결을 아주 단독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미친 레이스에서 끝까지 살아남고 싶은 개미라면 다음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이 곧 자산이 되는 그날까지 개미의 독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